반도체 후공정 외주화 추세, 하나마이크론 첫 1조 매출 예상. 장우정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에서 SK 하이닉스로 매출 다변화시켰다 해서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그 소개를 쭉 했습니다. 아, 1조 원 매출 클럽에 이게 연결 기준인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 파라다이스, TA 항공과 함께 하나 마이크론이 꼽혔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영업이익은 803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고객사의 재고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 대박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에, 이 여기 있네요. 그 이런 게 그 가짜 뉴스의 전형적 표현 아닐까 하는 게 분석 결과의 그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만은 2023년 3분기 실적,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입니다. 매출은 6.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9.1%가 감소했고요. 재고 회전율이 무려 300회전이 나오는 아주 그 특별한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항상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별 손익을 주로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손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연결은 마치 연자제 같은 성격 아니겠느냐. 원인 결과 분석을 하려면 개별에서 분명한 원인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결은 원인들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각자 그 여러 그 연결 계열 회사들이 있는데 각자의 그 이 캐릭터 독특한 그런 것들이 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슬럼프 분석은 개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로 봐야 되겠죠. 지주회사, 그러니까 금융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 지수가 있긴 이 지주가 있습니다만은 그 개별로 또 봐도 또 그 맛이 또 각자 다른 거고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금융지주사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증권 투자회사도 있고 은행 두 군데를 뭐 동시에 돌려서 금융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타치를 해보고 싶어요. 자, 매출이 4,270억 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6.1% 감소했습니다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무려 74.8%나 감소를 했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그 재고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 독특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루프 쪽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변화가 너무 변화했을 때는 뭔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분석의 그 경험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좀 증가를 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를 3.6%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0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3.3%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는 매출 재료비 0.5%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갭이 6.7%인데 여기에서 저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22.2%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5%가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3.9% 감소시켰습니다. 비용은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재료비가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 0.26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래서 슬픈 영업이익이 69.1% 감소한 건데 감소한 건데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래도 7억 8천만 원이 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재고자산이 좀 독특합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40억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제품과 제공품이 작년에 넘어오면서도 제품 재고도 없고 제공품 재고도 없습니다. 이 제공품이 없다는 얘기는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면 경영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 보고 실질적으로는 그 상품을 사다가 납품하는 꼴 아니냐. 그런데 뭐 삼성에서 SK수로 뭘 돌려서 뭐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는 그것은 그 의도된 에, 그런 뉴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물론 크게 감소를 했어요. 125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생산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상태로 원재료가 묶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연말께 한번 나와 보면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말씀드리면은 A 금액이 제로이면은 생산을 하지 않는 의미가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작년에는 이제 15억 원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B는 회사가 사용된 원재료 및 상품이라 그러면은 원재료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 A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은 이제 별도로 이, 이 제조 원가에 아닌 총 비용에서 제조 비용에서 반영을 별도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뭐 묶어서 얘기한 거니까 매출 원가에는 들어가는데 재고만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어,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7%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3.9%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의 그 가공비가 되겠는데 생산을 안 하면서 어떻게 이런 가공비가 나오느냐는 것도 우리가 좀 의무시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기 표현한 대로 상품을 취급하는 경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올해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공 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 그 비성분 쪽에서는 분석에서는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금액하고 거기에는 그 단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지만은 어,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점들이 좀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서 겸중 3단계로서 WCAI에는 요게 이 상품 포함해서 제가 한 거고요. 비성분 쪽에서는 상품을 뺀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게 상품의 증감액하고는 일치를 하니까 요것은 일치한다. 그리고 그 총 제조 비용에서도 또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한다. 그 다음에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한다. 재고자산 회계는 좀그 투명하게 그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네요. 운영 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34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7.4%가 감소했어요. 직원은 근데 11명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 일부 자회사를 다시 흡수 합병한 거로 되어 있어요. 11명이 증가했는데 이 평균 임금이 5,530만 원으로 어,
전년에 6,800만 원 선이었는데 크게 18.5%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번봉을 깎았을 거냐? 이거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인원이 증가했고, 그러나 평균 임금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데리고 간다는 정신의 발로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원들은 놀리더라도 제품 생산 안 하고 있죠. 상품 취급하는데 그렇게 가공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놀리더라도 그 공장 운영 경비는 그냥 직원들을 데리고 산다. 이 경영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그 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자르고 그다음에 또 그 이 채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 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의외로 본봉 삭감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경우 CEO로부터 임원까지도 보수를 깎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사실상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한 거지 무슨 일종은 대박 이거하고는 전혀 이게 무슨 관계가 없다 이게요. 연결 쪽에서 해외에 있는 베트남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히트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서울 이 국내 본사 쪽의 이 핵심 공장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무려 300회전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참 보기가 드뭅니다. 회전 금액으로는 매우 크지만은 그 제품하고 제공품이 없어져 가지고 또 상품 재고도 줄였기 때문에 전년도는 그래도 제품하고 제공품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회전율이 이런 건데 이런 독특한 경우고요. 수르픈율은 5%가 하락했어요. 이것도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크게 떨어졌고요. ROI 이 투자 재고 투자 회수율은 8.64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으면 경영권을 잃게 되어 있어요. 어, 이 기자가 취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부채가 50%가 넘어가지고 경영권이 흔들거리고 있다. 채권 한테 그런데 이제 그게 전환사채 발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넘어가는 것 같이 제가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아,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급격한 회전율 상승은 특별 원인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듯이 생산 중단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충분한 원인을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회사의 통계치가 해당하는 것은 역방향이거든요.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하락을 했으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제품 생산을 안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원재료니 및 상품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었죠. 음,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증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반도체 제조 부분이 있고 반도체 재료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게 85%니까 가중 평균을 하면은 반도체 제조에서 16.5% 가격 인상 요인이 있고 반도체 제조에는 EMC라는 재료가 있고 수입품이 있고 그다음에 인고트가 어떤 인고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매출 비중이 아니 매입 비중이 15%라고 해가지고 4.5%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서 기업 전체적으로는 21%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중단되었는데 원재료는 구매를 하고 있다. 요게 또 좀 이상하고, 그리고 상품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이 추가로 공시되어 있죠. 제공품도 없고 그다음에 제품도 없는데 원재료 가격만 공시해가지고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금감원이 머리가 좀 돌아가신다면은 이 공시 메뉴에 원재료 가격 추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어 유통업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품 원재료 이거를 아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어떤 건설회사는 알아서 외주 공사비도 거기에 넣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사고방식이 어차피 외주 공사비도 내가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외주 공사 단가가 지금 노임 단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잡부 일당이 있고 무슨 예를 들어서 철근 공이 있고 콘크리트 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얘기가 그 건설회사가 돼야 되듯이 여기서는 그 상품을 좀 더 노출시켜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상장이 돼서 그다음에 뭐 공시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투명한 게 아니고 공시 내용들이 좀 알차야 되고 그 적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일단은 그 반증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판매 가격을 보면은 판매 가격 내려간 것은 입증이 됩니다. PKG라는 게 이제 제품명인 모양인데 내수가 있고 수출하는 게 있는데 수출이 아주 덤핑 가격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작년하고 아주 급변을 해버렸는데 작년에는 반대치 제조 쪽에서 65%가 판매 가격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30.4% 하락을 했는데 매출 비중이 74%예요. 그러니까 22.5%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반도체 재료 실리콘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10.2% 이 판매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이 26%니까 이것은 가격 상승 요인인데 가중평균을 하면은 기업 전체적으로는 19.8%가 가격이 하락이 됐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은 입증이 됐습니다.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조견표를 만들면은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이 16.9%인데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반대로 20% 가까이 가격이 그 판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게 그 전체 격차는 한 37%가 이 갭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계약된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음, 그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또 계약을 갖다가 어떻게 그 거래처 뚫는다고 SK에 낮은 가격으로 제시했던 모양이지. 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삼성에서 SK 하이닉스로 거래처를 바꿨다. 이게 뉴스인데,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고 상품을 구매해서 납품했다. 음, 그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베트남 뭐 자회사도 베트남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자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중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중국에 그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해서 납품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은 5,300억이 예상이 되고 재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어, 3, 뭐 3분기에 108억 이익이었는데 거꾸로 더 내려갈 겁니다. 87억 정도.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좀 더 지금 연말이 다 지났습니다만은 이게 뭐 3개월 후나 우리가 알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업 내에서도 4, 4분기에 한 3% 정도 더 노력을 했다면은 매출을 5,459억 정도 나면은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높게
한 142억 정도 이익을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렇게 이 매출 노력 안 하고 재고만 늘려보자. 이 제조업을 안 하니까 상품을 75% 올린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매출 안 일으켜도 한 100억 원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 마녀의 그 유혹에 빠진 거죠. 이런 그 원가 회계라는 게 스로포 회계로 보면은 금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가공비 배부되는 재고자산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스루포상으로는 이제 그게 그 이익이 틀리죠. 재고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회전율을 그 415회전 한 아까 그 이 매출 노력을 한 3%나 4%더 해보자고 근데 한 4%, 3.9%또 매출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 156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회전율이 일단 뭐 이 3분기까지 300회전이나 나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그 상품만 돌아간다고 보는 거고요. 상품은 뭐 그렇게 이제 재고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음, 두고 보죠. 지금 한 에, 연말 이 하나 그 마이크론이 매출이 한 5,500억을 할 수 있을려는지 뭐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이 경우는 이 전체 예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재고의 가공비가 배분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고 감사할 때는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한다. 조금이라도 요거는 이제 통계치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76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279억 원을 더 추가로 그 돈을 회사에 대출해 줬는데 그것이 아니고 심정 자본증권 발행을 해서 들어온 게 있네요. 그리고 그 경영 실적도 안 좋은데 이익 배당금을 어, 24억 원이나 집행을 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 돈이 497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일치를 하죠. 작년에는 주식 보상 비용만 들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FEM Final on the Money 522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유동 자산에 돈이 많이 나간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유동 금융자산이 1,000억 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새로 산 것도 있지만은 뭔가 이 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올라간 거로 이렇게 또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금식으로 본다면은 어, 이 본업에는 생각이 없고 뭔가 금융자산 이런 거에 주식이나 증권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금액이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주가는 27,900원으로서 연초에 9,290원인데 무려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배가 뛰었네요. 장부 가격 대비 317%나 오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작전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준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부 가격이 7천 원께 9,290원이면 이게 정상이지. 지금 8,700원이 되는데 27,900원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분석은 논리적인 단계라고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전혀 논리가 안 통하는 데죠. 비논리적 시장이고 감정의 영향을 받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저는
언급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음, 최창호 씨라는 분이 16.58%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 머트리얼즈가 9.9%, 외국인이 8.82%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는 외국인들이 무슨 크게 거래량들이 없어서 네이버 증권 뉴스에 여기 어디 어디다라는 게 이제 뜨질 않아요. 어쨌든 한 8.82%면은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기업인 것 같다. 이상 하나 마이크론 그 뭐 대박 뭐 이런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봤는데 좀 올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를 그 본봉을 삭감한 것 같은, 예, 그래서 생존하려고 지금 어떻게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거꾸로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야 맞지, 뭐 대박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길을 왜 끌려고 하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현실을 적합하게 이렇게 뉴스를 내가지고 국민들이 뭐 알 건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에, 그게 그러니까 언론을 다 믿을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기업 뉴스만도 이런데 다른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뉴스가 어떻겠냐. 기업 뉴스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